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집을 거부한다.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이동식 주택이 뜬다. 예쁘면서 아기자기하면서 얼른 들어가서 살고 싶고 2016년 주거공간 신트렌드. 세상에 이럴 수가. 360도 뱅뱅 돌아가는 집부터 이사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이동식 주택까지 각양각색 이색주택이 뜬다. 주거공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이동식 주택이 있다는 이곳.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작업 중인 여러 집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바로 이동식 주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동식 집을 만드는 예.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 밖에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과연 네, 이쪽 보시면은 여기 쪽에서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겉보기엔 여느 집과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동하기가 쉽고 속부터 겉까지 모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이동식 목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목자재 및 기타 자재를 다 친환경으로만 100%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손님들이 찾고 귀농귀촌 내지는 주말주택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목조 주택 제작 과정 첫 번째. 기본 틀은 모두 캐나다산 메이플 나무를 사용.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 재료를 쓴단다. 지금 시멘트 사이딩 부착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재료로서 지금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습기를 잘 견디고 부식과 충격에 강한 시멘트 사이딩. 목재 질감을 살려 디자인까지 고려 집을 단단하게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동식 목조 주택 제작 과정 두 번째. 집을 지을 때 단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작업 단열. 벽을 향해 쏘고 있는 이 재료는 과연 무엇? 발포 후 100배 팽창된 후 흡착되는 단열 재료라는데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수성연질 우레탄 폼이라고 하고요. 단열 작업을 주로 작업을 합니다. 이음매가 없고 그 영속성으로 계속 붙어서 단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단열재보다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나고 단열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틈새, 배관 사이사이 등에도 정밀 단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성 연질 우레탄 폼. 열이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 에너지 비용 절감에 좋다고 합니다. 화재 시에 유독 가스나 분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목조 주택 제작 과정 세 번째. 주택 내부의 배관, 전기선 등 세부적인 재료에도 특별함이 숨어 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화재 예방에 굉장히 뛰어난 재료라고. 아니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는 걸까? 그래서 직접 불을 대봤다. 정말 이상무. 이 난연의 장점은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더 안전하겠나요? 네네, 많이 안전합니다. 이동식 목조 주택 제작 과정 네 번째. 놀라지 마시라. 집만 뚝딱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본 인테리어까지 완벽히 되어 있는 상태로 배달한다는데 이제 완성된 이동식 목조 주택을 옮기는 작업만이 남았다. 긴장된 순간 협동이 필요한 때이다. 신경 좀 써주세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들임에도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긴장된다는데 무려 8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집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한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드디어 정확히 트럭 위에 주택이 안착했다. 이동식 주택 이동하실게요. 밤새도록 달려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배달을 한다. 짜잔! 이곳이 바로 주택이 설치될 한 농촌 마을. 집 지키신 분! 무인도에도 배달된다는 짜장면처럼 바로 이 집도 전국 어디든 배달이 된다고. 자, 이제 크레인을 사용해 차곡차곡 집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수평을 정확히 따진 후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벼랑간 나타난 멋들어진 주택 한 채. 가장 만족하는 건 역시 고객들이죠. 진열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지 날리며 공사할 필요 없이 집만 옮기면 오케이. 아우 시원하고 좋다 2층이 근데 전망이 아주 끝내주네.
따로 기본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또한 이동식 목조 주택의 큰 장점. 아이고 풍경 참 좋구나. 또 예쁘게 잘 지어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재밌게 잘 살겠어요. 또 다른 이색 주택이 있다는 경남 양산. 열심히 달리고 달려 도착한 전원주택 마을. 혹시 이 집? 아니면 이 집? 설마 이 집? 아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바로 그때 넓은 창문이 유독 눈에 띄는 이 집? 혹시 이 집이 바로 경남의 소문난 이색주택? 어머, 왠지 느낌이 온다. 와. 거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YT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다던데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 모양이 매일 변한다던데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뭘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창문 어디 갔어, 창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 어떻게 바뀐 걸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일단 안으로 따라 들어가 봤는데 내부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집을 바뀌게 했단 말인가? 매일 집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거는 이 장치 때문입니다. 이건 리모컨인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방향, 좌방향대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은 우측으로 돌고, 이쪽으로 누르면은 좌측으로 돕니다. 아니 집이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리모컨을 누르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버튼을 꾹 누르자 집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거참 신기하네. 360도로 움직이는 집,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이 집을 돌리는 비밀 장치입니다. 아니 이건 톱니바퀴? 이게 집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리모컨을 누르니 정말 돌아가며 집을 움직이는데 가운데는 고정축이 있고, 밖에는 회전자가 있어가지고 고정자로 전기를 공급을 해서 회전자를 돌려 가지고 집을 돌게 하는 겁니다. 이 중심축엔 굴절되는 배선과 배관이 있어 꼬이거나 파손되지 않고 집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회전에 적합한 12각형, 그리고 2개의 현관,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배선과 배관까지 360도 풍경 감상을 할 수 있게 돕는 아이디어의 힘이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360도 회전집.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이미 마을의 명물이 된 지 오래. 이렇게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 신기한 풍경을 감상한다고 한다. 소감이 어때요? 신기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신기하고도 재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네.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집이 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컨테이너로 보이는데 설마 이 컨테이너들로 집을 만든다고요? 저희는 컨테이너로 집을 만들고요. 특히 뭐 좀 말하면 하우스, 카페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주택은 어떻게 만들까? 일단 합판을 사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열 작업도 필수. 컨테이너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 바로 내가 원하는 구조와 디자인까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무슨 회의 중이에요? 제가 카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좀 왔습니다. 직접 각 컨테이너를 둘러보고 몇 개의 컨테이너를 잇고 쌓을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떤 고객들이 주로 찾아해요?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이 요즘 컨테이너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붙여서 새로운 주택을 창조한다. 저렴한 가격과 시공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인 컨테이너 하우스. 이 거대한 구조물도 모두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데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컨테이너로 만든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기자기한 분위기. 여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11대를 모아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심지어 위로 쌓아서 2층까지 만들었다는데 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딱딱한 컨테이너가 아늑한 집으로 대변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천장에 창문까지. 어우 이쁘다.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집 맞아요. 예쁘면서 아기자기하면서 공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16년 주거공간 신트렌드. 획일화된 집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집이 뜬다. 상상 속 그림 같은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한다. 여러분도 이색주택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어.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신비의 샘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믿고 마신다는 기묘한 약수. 왜 떨어진 오지 마을 산속 진귀한 재료들은? 여름 바다에서 나는 보물은 과연? 대한민국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서 떠나본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군. 그 중에서도 숨겨진 보물이 많기로 알려진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 있다는데. 여기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배는 야속하게도 떠나버리고 마을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난감한 와중에 다가오는 배 한 척. 아, 예, 그 타셔야 이제 비수금이 들어가시려면 배를 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셔야 되고. 이곳은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호수 8호호. 풍경 좋다. 8호호를 가로질러 10여 분 만에 도착. 배는 마을 사람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라고. 아, 근데 되게 외지네요. 아, 그렇죠. 여기 외지죠. 그래서 이제 이 외지다 보니까 이제 보물들이 많아요. 일산, 월명봉 등 높은 산에 둘려 있어 경관이 더욱 아름다운 마을. 산에 자라는 귀한 재료가 유독 많다는데 1시간 남짓 산을 올랐을까? 아니 대체 귀한 보물은 어디 있다는겨? 그때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 그런데 꼭 바닷속 산호처럼 생겼다. 이게 버섯 맞아요? 쌀이버섯이요. 쌀이버섯이요? 네, 이게 식용 쌀이버섯. 먹어도 되는 쌀이버섯이 이게. 8월부터 채취가 가능해 여름 버섯의 대표 주자로 불리우는 쌀이버섯. 섬유소 함량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그만큼 따신 거 오늘? 뭐 군락을 이루는 쌀이버섯의 특성상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딸 수 있다고. 우와 많다 많아. 또 다른 보물이 있다고 제작진을 안내한 곳. 나무에 달려있는 이것은 열매? 이게 대체 무슨 열매? 좀 생소하다. 이게 저 국산 바나나. 어디 이거요? 예, 국산 바나나. 이게 뭐예요? 이게 으름이라래요, 으름. 으름이요? 예. 으름이란 야생과일의 일종으로 생김새와 맛이 바나나와 비슷해서 한국산 바나나라고 불리운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자 집 앞마당으로 나오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나무에 줄을 끼우기 시작하는데. 아, 이걸로 낚시 묶어갖고 고기 잡는 거예요. 여름밤이면 메기 낚시를 하기 위해 계곡으로 향하는 사람들. 정말 잡히나요? 이게 바로 계곡에서 나는 미육이라는 고기. 물이 맑은 계곡에서만 잡을 수 있는 보물이라 할 수 있겠다. 크기는 일반 민물 메기보다 작지만 더 맛이 고소하고 깨끗한 것이 특징. 자, 잡은 고기는 바로 구워줘야 또 제맛이죠.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통으로 익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닐까. 아이고 잘 도먹는다. 이 진귀한 재료들과 수십 년 세월을 보내며 항상 부자된 기분으로 산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랬고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라. 맛있는 보물이 많은 비수구미로 오세요.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달려간 곳. 오대산 자락 험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한 마을. 무려 해발 70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한 집들이 눈에 띄는데. 아니 근데 다들 어디 계세요? 계세요. 집 뒤로 가보니 밭에서 일하고 계셨구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올라오라 수고 많았지? 아우 엄청 높아요. 엄청 높지. 여기 한
870대니까 넘지. 아니 두 분은 여기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20년 살았어. 이 마을만에 숨겨진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신비한 물 드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 물 보러 왔구나. 예. 일단 따라와 보라는 말에 1시간 남짓 산행을 하기 시작. 물도 건너고 바위도 건너고 평탄치 않은 산길인데 그나저나 어르신 진짜 정정하시네요. 안 힘드세요? 이 사람은 물 좋고 공기도 좋은 데서 나이 80대 가지고 건강 이렇게 찾는 게 다 뭐야? 물이 좋고 약수 먹고 이렇게 좋아진 거지.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시니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바로 그때 어르신 다 온 거예요? 다 왔다. 어떤 거예요? 이거. 어르신이 가리킨 고생 이건 혹시 약수? 어떤 거라고요? 여기요.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계곡 옆 보글보글 솟아나는 신비의 샘물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용천수. 어머 정말 방울방울 올라오는 공기방울이 보여요. 이 물이 용천될 때는 아주 투명하고 하얀데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산화가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철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온 주위가 뻘겋게 됐네. 철분의 함량이 높아 톡 쏘는 맛이 강하다는 이 물. 이거 먹어봐. 아주 그냥 사이다 맛이야, 사이다. 사이다요? 사이다보다 더 세. 35년 서울 토박이 담당 PD가 난생 처음 맛보는 용천수의 맛은 어때요? 약간 쇠 맛도 나는데요? 사이다 맛. 철분이 섞여서 그래. 명절이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인 이 보물 약수. 약수를 앞으로 계속 드실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먹고서 한 3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없지 뭐. 이번엔 바다의 보물을 찾으러 떠났다. 오전 7시 반 아직 물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과연 어떤 보물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바다 오면 바다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보물이요? 지금 보물을 지금 건지러 나가는 중이니까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과연 어떤 보물을 건진다는 건지. 드디어 보물이 있다는 포인트에 도착.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보는데 팽팽한 줄 끝엔 과연 무엇이? 바로 그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고기. 음이 월척이구만. 월척이야. 크다 커. 원기 회복에 으뜸. 바로 이 농어가 바다의 보물 되시겠다. 크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출의 최고라는 귀한 생선 농어. 자, 잡자마자 바닷물에 고이고이 보관을 하고 또 다른 포인트를 모니터로 확인한 후 달려가는데 이번엔 미끼를 꿰어서 던져놓는 작업을 한다. 우와, 귀한 새우를 아낌없이 쓰네. 머리 좋은 생선인 농어를 유인하는 방법이라고? 물이 들어올 때 쫓아나와서 만조 때 조업을 하고 작업을 이제 그때 해야 이제 농어를 잡을 수 있거든. 잡은 농어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물차로 이동. 밖에 나오면 지식하니까 빨리빨리 옮겨 담아야죠. 그리고 또 싱싱하게 손님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갓 잡은 농어가 도착한 곳은 바로 강화의 한 횟집. 제철 맞은 농어회 주문이 가장 많다는 요즘.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비닐을 벗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한 후 뽀얀 살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농어. 맛있겠다. 내장과 뼈는 탕으로 끓이는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농어회 2점을 적하니 올려 쌈 싸서 먹으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는데. 아이고 부럽네요. 아이고 그새 딴 거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감칠맛이 나요. 국물 맛은 또 어때요? 어우 굿! 맛있어!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진귀한 보물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소중한 자원, 잘 사용하고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